공무원들이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하는 국외 훈련 보고서의 상당수가 인공지능으로 쓴 엉터리였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럴듯한 가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노유진 기자가 직접 AI로 보고서를 써봤습니다. 캐나다 연수 이후 저출산 극복 방안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참고문헌에 학자들의 논문이 줄줄이 등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료가 수두룩합니다. 저자로 언급된 교수들조차 AI가 여러 연구를 짜집기에 만든 가짜 연구물이라고 말합니다. AI 쓰신 건 맞나요? 일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같은 주제인 저출산 인구 부족 현상에 대한 극복 방안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연구 보고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론과 참고문헌을 쓰는데 단 36초가 걸렸습니다. 이 참고문헌을 보면 이 분야의 유명한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들이 실제로 검색해보면 AI가 만들어낸 가짜 논문들이었습니다. 공무원 보고서에 실린 가짜 참고문헌과 저자까지 동일합니다. AI가 만들어낸 환각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다음에 올 말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답을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조합해 답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공지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 통계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통계적인 모델에서는 사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출력하도록 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럴듯하면 생성이 되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에 권위나 호수, 페이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AI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교차 검증은 필수입니다. 국제 AI 학회는 이미 지난 2023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문 작성에는 AI를 쓰지 않고 첨삭이나 번역 등 보조적 활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국외훈련 보고서의 경우 AI 사용 범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AI 시대, 효율은 선택이 아니라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 없이 사용된다면 연구는 순식간에 자동 생성 문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담긴 보고서들이 정부 사이트에 공개돼 마치 정부의 공식 기록처럼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AI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보안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을 다룬 통일부 공무원의 국외훈련 보고서. 본문에 인용했다고 밝힌 북한 보건 상황 자료의 인터넷 주소로 직접 접속해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면에 나타난 건 태국 보건정책 문서입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문헌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대북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 보고서조차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 작성된 겁니다. AI 쓴 거는 맞아요. 자료를 서칭하고 하는 부분에서 AI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거르지 못한 부분들은 아무튼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에 게시된다는 겁니다. 가짜 정보가 공식 문서의 외피를 잇고 확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보안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AI에 정부 내부 자료나 정책 내용을 입력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저가 입력한 데이터도 결국 학습에 사용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다른 유저의 출력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국내나 해외나 기업들도 사실 생성 AI 사용을 다 금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보 유출을 우려해 미 의회에서 적대국의 AI 사용을 공공부문에서 제한하는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 범위, 검증 의무, 그리고 보안 통제 장치. 지금 필요한 건 그 책임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SBS 배훈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탐사보도부 노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 기자, 먼저 이 공무원 보고서의 상당수가 AI로 작성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 AI로 쓴 걸로 의심되는 보고서들을 추려낸 다음에 실제 논문이 존재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I 텍스트 탐지 프로그램에 지난 1년여간의 이 보고서 481개를 모두 다 넣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AI에서 쓰는 글은 사람이 쓴 글과 달리 특정 단어나 문체 같은 언어적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분석한 보고서처럼 30페이지 이상 긴 보고서는 데이터량이 많아서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계에서도 이런 탐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코드까지 짜서 검증에 나선 거죠? 네, AI를 절반 이상 쓴 것으로 보이는 이 보고서들 82개를 일단 추려내고요. 네. 그 다음에 AI 문법인 별표, 이모지를 검출하는 코드를 짜서 검증을 했습니다. 참고 문헌에 있는 논문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저자들에게 연락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논문들이 인용된 AI가 만들어낸 환각 보고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 인사혁신처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보통 이런 보도가 나오면 설명 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인사혁신처는 아직 공식 보도 자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AI로 작성된 엉터리 보고서라고 지적한 자료도 심지어는 정부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 질의에 최근 3년간 훈련 보고서 1,364건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탐사보도부 노유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